일단 월요일 날 나오는 여론조사, 리얼미터 여론조사 한번 볼게요. 저기 그래프 한번 보이시죠? 오른쪽에 그래프 보이시죠? 앞으로 더 쭉쭉쭉 벌어질 거예요. 지금 정권 연장 37.0, 정권 교체 56.9인데 이게 계속 벌어질 겁니다. 거의 지금도 20% 차이 정도. 그러니까 제 예상은 그런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번 대선 상당수가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그렇죠. 일찍이 몇 달 전에 예상했던 거, 현 상태로라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60%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보궐선거에서 지지율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큰 폭으로 승리를 하잖아요. 그게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안 나온 거예요. 투표장 안 나온 네. 거예요. 반대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기세 등등해서 나온 거고. 그러니까 전체 투표율은 낮아졌지만 오히려 민주당이 뭐 거의 20% 가까운 득표율 차이로 어디죠? 내란 정당의 그 심장부에서 당선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거 그대로 어게인하게 될 거예요. 어게인 윤이 아니고. 자, 그리고 거제 시장이 딱 바로미터 같아요. 예. 거제 시장 선거. 그리고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4.8, 국민의힘 35.7, 오차범위 밖에서 지금 앞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대한 국민 수용 의향 이건데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갤럽이랑 비슷하죠. 수용할 것이다 76.9, 수용할 수 없다가 17.4인데 일방적으로 이제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것은 그대로 대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거고 탄핵 심판 선고 후 정치적 안정 조치 해가지고 자 뭐 사회 갈등에서 국민통합 노력, 뭐 대통령제 개편 등 정치제도 개혁, 여야 간 협치, 국정운영 정상화, 윤석열, 이재명 대표의 뭐 본머리에 이게 뭔 소리야? 넘어갈게요. 어쨌건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큰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오늘 있었던 여론조사 꽃의 여론조사는 민주당 49.1, 국민의힘 28.9. 여기는 더 쭉쭉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야.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네. 그리고 차기 대선에 대한 의견은 정권 교체해야 된다 70.1, 정권 연장해야 된다 25.5. 아직도 꿈꾸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자, 그리고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이게 다자대결이에요 지금 심지어 45.3. 나머지는 제가 언급 안 해도 되겠죠. 다 합쳐도 이재명 대표를 못 이기니까. 요게 이제 전화 면접이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말에 나왔던 갤럽도 전화 면접이에요. 사람이 직접 하는 건데 실제로 민심, 그러니까 이 선거 여론은 계속 말씀드려요. 자동응답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상담원이 물어보면 솔직히 말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이 있고. 자, 그리고 주말에 나왔던 갤럽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자대결입니다. 이건 상담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재명 34, 김문수 9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의견 유보한 게 38이니까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보다 의견 유보한 사람이 더 많아. 이재명 박스권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분들은 투표장 안 나옵니다. 관심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주요 대권 후보가 안 나와 있는 사람이 있네. 누구? 전환길. 저 심지어 저 주말에 기사 보다 기절할 뻔했어요. 이재명보다 지지율이 높은 A씨 해가지고 A씨가 누구냐면 아무도시래. 아무도. 지지하는 후보가 아무도 없다고? 없다가 가장 높다고 이것이 국민의힘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이게 기사야 진짜로. 정말 기레기들 어쩔 수가 없어. 자, 양대 대결도 한번 볼까요? 이재명 53, 김문수 35, 이재명 51, 오세훈 37, 이재명 52, 한동훈 32, 이재명 52, 홍준표 38. 우리 동훈이는 책도 냈는데 어떡하니? 여기 지금 그 웬만큼 딱 따라 붙으면 추세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럼요. 근데 지금 김문수가 오늘 좀 파면을 수용하는 그러다 보니까 구구를 대표하는 주자는 사실상 지금 사라졌다고 보면 돼요. 나머지는 내란이 일어났을 때 다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상황이 있고 제가 봤을 때 김문수가 출마 안 할 가능성도 꽤 높아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연령대별로 한번 볼까요? 20대 이재명 40, 김문수 29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20대에서는 홍준표가 더 높아요. 20대 극우화를 약간 대변해 주는 측면이 있죠. 34대 46. 그다음에 이재명, 오세훈 20대가 지금 혼전인데 저거는 대부분 20대 남성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대하고 있고 30대로 가보겠습니다. 30대, 40대, 50대는 완벽해요. 이재명 50, 그러니까 62, 김문수 25, 이재명 60, 홍준표 31, 이재명 58, 오세훈 32, 이재명 59,
한동훈 31 이런 식이고 40대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거의 압도적이네요. 68, 65, 67, 65. 5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64, 64, 65, 65. 그리고 60대쯤 들어가면 약간 혼전얀상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조금 앞서요. 그래도 우세. 그리고 70대 가면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앞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준석식, 윤석열식의 남녀 갈라치기가 20대에는 아직도 여론조사는 먹히고 있다. 다만 30대, 40대, 50대, 60대 정도는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화요일 날 국무회의에서 6월 3일 대선 확정한다더라. 보도가 나오는 거 보니까 할 거야 이런 거고. 잠깐만 짧게 이야기해 보면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언급에 대해서는 이것도 아마 상당히 미스터리로 남을 것 같아요. 왜 이 시점에서 저런 식의 이야기를? 저러고 하려면요. 내가 봤을 때 우원식 의장이 이재명 대표랑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했다면 성공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우원식 의장이 지금 반응으로 보면은 독단적으로 던진 것 같아. 근데 우원식 의장이 그냥 독단적으로 던진 게 아니라 이미 사전 작업이 있었거든요. 저거는 이제 뭐 소위 여야할 거 없이 그 소위 언로라고 하는 사람들 모여갖고 개헌하자 이런 거였었고 여기 보면은 뭐 이낙연부터 시작해서 정말 소위 말하면 민주당 수박이라고 하는 이석현도 있잖아 지금 새미래당 새미래민주당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인허 작업을 했었고 전병헌도 있어요. 김진표도 있고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3월 17일 날 실제로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을 추가 위촉합니다. 여기 보면 민주당에서는 이목희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이혜원 등을 위촉하긴 했는데 면면을 보면 사실 친 이재명이라고 볼 만한 사람은 사실상 없어. 그 김종민도 있네요. 김종민 의원이 이제 있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련의 과정으로 있다 보니까 우원식 의장이 무슨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분이 계엄 해제 같은 걸 잘해갖고 까방권이 한 장은 있긴 한데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거지. 시기가 그렇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니면 못하는 조항이 하나 있죠. 사실 개헌에 대해서. 그것만 딱 핀포인트로 개헌하자고 하면 저는 인정하겠어요. 대통령 단임제. 요거 중임제로 바꾸는 거? 그걸 중임제로 바꾸는 거 지금 딱 개헌해버리면 깔끔하잖아요. 이재명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근데 없는데. 그거는 또 저쪽에서는 안 난다고 하고.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개헌은 왜 저는 그 국민의힘이 개헌을 계속 이슈로 하는 거는 이슈를 이쪽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봐요. 내란 이슈가 아니고 개헌 이슈로 돌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개헌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지금 현재로서. 근데 60일 내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30년을 책임져야 될 그 헌법을 60일 동안 바꾸자고?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약간만 나름대로 이렇게 유추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 권력설 1위가 됐단 말이에요. 국회의장이. 내가 이 전국을 주도하겠다. 개헌이라고 하는 거 진짜 블랙홀 같은 그렇죠. 거잖아요. 완전히 블랙홀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이슈를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약간 근데 실제로 심리적 권력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제 맨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정말 제대로 끌고 가고 싶으면 이재명 대표랑 비공개로 만나서 미리 좀 이야기를 하고 해가지고 같이 끌고 가는 거지. 그거를 본인이 저런 식으로 내가 전국을 주도하겠다라고 하는 욕심밖에 저는 안 보인다고. 근데 또 잘된 점도 있어요. 이제 이거 해가지고 욕 바가지로 먹었으니까 앞으로는 좀 개헌 이야기는 좀 최소한 민주당 내에서도 조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제가 한 몇 주 전에 했던 이야기예요. 계엄의 적기라는 건 항상 와. 그럼 다음 지방선거 때 이재명 대통령 임기랑 지방선거 임기가 다음 지방선거 내년 말고 딱 같은 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국회의원하고 대통령하고 지방의원이 4년씩 물리잖아. 그러면 대통령하고 지방선거를 같이 해. 2030년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러면 2년 후에 총선이 있어. 중간평가로 삼으면 딱 좋잖아. 그런 의견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명확하게 이제 입장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입장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헌은 필요하다 동의하지만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그러면 국민투표법이 일단은 개정이 돼야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현재 국민투표법에는 그 사전투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본투표 때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50% 넘기기 힘들 현실적인 그런 게 있는데 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야지 가능하답니다. 일정상. 그러네. 근데 그런 국민투표법을 개정한 다음에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 국민투표에 붙일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내란 종식이니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거하고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거지 두 가지만 가지고 그 국민투표법이 개정된다는 전제죠. 그것도 그것만 그 국민투표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붙이자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했고 나머지 이제 뭐 4년 그 연임이나 중임이라든지 또는 뭐 총리 추천권이라든지 결선투표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논쟁거리들이잖아요. 이해관계 그렇죠. 틀에서 네. 그런 것들은 후보들이 공약을 한 다음에 당선된 사람이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하자라고 명확히 정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의장님이 또 냈더라고 입장문을. 빨리 하자고 이렇게 국민투표법 이제 개정하자고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하신 건데 현실적으로 쉽진 않아요. 시간이 물리적으로 없다고 일단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에 대해서 사실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때 한번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국회가 씹었지. 네, 국회가 씹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에 국회가 씹은 게 정말 다행이다라고 느낀 게 그때 당시에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에 대한 준비 굉장히 미비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제는 사법개혁이라든지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헌법에 넣어가지고 저는 약간 이제 우리 헌법에 불만인 게 너무 권력구조에 대한 내용만 많고 국민들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적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이 다른 나라 헌법하고 비교했을 때 좀 적어요. 미국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좀 이번에는 개헌을 좀 심사숙고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서두를 필요가 있겠나.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그 각 세력에 자기 이익이 음흉한 이익이 포함되니까 국민들한테 지금 믿음을 못 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원식 의장은 국가 권력설 1위로서 뭔가 주도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 보이고 나머지는요 권력 분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나는 개헌 찬성일세, 개헌 반대일세 하는 이 과정에 이 이야기를 하면 내란 세력들 청산 자체가 어려워져. 시선이 분산되니까. 시선이 분산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불을 켜고 야, 이 내란 잔당들 지금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데 개헌 찬성이네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나눠 먹게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몇 년 전에 한 말이 있어. 예를 들어 국회의원 한 30명이 개헌을 찬성하면 이 사람들한테 장관 의석을 몇 개를 더 주고 하는 식으로 권력 나눠 먹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같은 데서는 내각제 가자고 그러는 거고 미친 소리. 자민당 같은 거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논란 자체가 지금 현재 내란 세력들이 이제 소위 김건희, 김성훈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상목이, 한덕순이 이런 사람들 지금 심판이 될 시기에 이런 논란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국회의장이 정무적 감각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정무적 감각이 없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저는 뭐 이런 논란 자체가 아예 불필요한 거라고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바보짓 한 번도 할 수도 있지. 너무 그렇다고 해서 수박이라고 몰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이 TPO가 있는데 어쨌든 그 의원 내각제라든지 이원 집정부제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우리 당에서 명확하게 그건 선을 긋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내란 동조당 프레임에서 탄핵까지 저기 개헌 찬성 이런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길을 터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아니 그 내란 수계를 위해서도 파면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라고 어떻게 같은 지분으로 해서 개헌 논의를 합니까? 헌법을 파기한 세력들하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한마디만 하면 아쉬운 거는 축제 분위기 금토일 주말 정도만이라도 좀 즐기면 안 됩니까? 그만 놀고 일하라는 거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빡쳤고 우리가 국회의장 뽑을 때도 우원식이냐 추미애냐부터 그때부터 말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차피 우원식이 된 이상 조용히 하고 응원해주자라는 분위기로 갔고 그래서 이번 개헌 때도 국회의장 잘했다라고 했지만 그 국회의장이 했던 몫은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이 국회의장 됐어도 그만큼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모르지.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비명에서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출마를 해야 되는 다른 후보들을 물색하는 데 있어서 그 비명계가 모여서
우원식을 추대할 것이다. 근데 우원식이 저런 발표를 하자마자 전부 다 지지하고 나선 사람들이 전해철, 박광훈, 이낙연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딱 보여져 버린 거죠. 우원식을 지금까지 칭찬하고 했던 우리 진영 사람들조차 하루 만에 이거를 우원식이 다 까먹어 버렸다. 오케이.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이런 거야. 각자 다 속내가 다 달라. 저기 개헌에 이낙연이 왜 갔겠어요? 몸은 건강한데 뭐 어디 비집고 들어갈 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은 내가 찾고 싶다 이런 식으로 다 모여있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아마 개헌 부분을 걸 거예요. 그럴 것 그러면 같아요. 네. 임기 후반기 때 이렇게 가면 좋은데 사실 우리 속내는 이런 거긴 하지. 아까 말한 것처럼 개헌해 하는데 딱 그 대신 그것만. 이재명부터 거기에 이제 적용해가지고 4년 중임제도 가능하게끔 해서 우리가 8년 써먹자 이런 거라면 모르겠지만 다 속내가 다른데 이게 합쳐지겠냐고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죠. 봅니다. 네. 자 블루맨님 감사드리고요. 처음 본다님까지 감사드립니다. 땡큐.